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로 보는 세계 경제, 저는 김범도입니다. 오늘도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 KDI의 이진수 교수, 그리고 KDI 대학원. KDI 대학원의 이진수 교수. 네. 감사합니다. KDI 대학원 사이에 이렇게 살짝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농담이고요. 네. 정확히 KDI 대학원에서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진수 교수, 그리고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핵심 인재 홍원석 국장 함께합니다. 그리고 5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감자돌이송의 연홍준 감독, 그리고 MBC 최고의 기술 감독 한승열 감독이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도 뭐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를 여러분들이 소개하겠지만 단지 그 두 신문만 저희들이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뉴욕 타임스, 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그 기사들도 함께 우리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들 한 주 내내 열심히 편집회의하고 또 좋은 기사 고르고 또 토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집회의는 뭐 뉴욕 타임스보다 더 뜨겁고 공정하고 다양한 질문이 있는 그런 편집회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정부가 클린 에너지에 전력을 기울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죠. 마일스 맥코믹 올해 4월 3일자 기사입니다. 가장 최근 기사죠.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 투자가 급증해서 그린 버블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역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2021년 2월 20일자 기사입니다. 빌리 노만. 그리고 투자자들이 실물 자산의 지속 가능 적합성을 점검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고 어트랙터 무니 2021년 3월 15일자 기사입니다. 뭐 때로는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난 기사가 있지만 우리가 계속 다뤄야 될 기사고, 또 그리고 시간과 관계없이 뭐 계속 유효성 있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뉴스 개념으로만 접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ESG 투자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뭐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제 개념 규정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ESG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SG 투자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함께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의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돈 안 되지만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해드릴 일이 무엇인가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비재무적 요소 중에 환경, 그다음에 사회, 그렇죠. 지배 구조를 핵심적인 이제 고려 요소로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예컨대 톰슨 로이터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책임 투자 평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산정할 때 이제 환경 분야 3개 항목, 사회 분야 7개 항목, 지배 구조 한 5개 항목을 고려하고 있는데 환경의 부분에서는 대체로 오염물 배출 감소라든지 자원 절약, 네, 환경 친화적인 투자, 그다음에 사회 부분에서는 노동 조건,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장, 네. 그다음에 인권, 뭐 지역 공동체 기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지배 구조에서는 이제 이사회의 구조와 기능, 그다음 임원에 대한 보상 정책, 또 주주들의 보호, 뭐 비전과 전략 이런 이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관한 뭐 비재무적 요소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뭐 환경을 떠나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간다고 그러면 뭐 기업 민주주의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뭐 환경 관련해서는 당연한 거고 기업이나 또 앞으로 이제 뭐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려면 이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항목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ESG 투자 결국 이제 뭐 어떤 환경이 스스로 좋아지지는 않을 상태에 됐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하고 또 그리고 환경 투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또 기업의 지배 구조와 연결될 때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이 있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그 ESG 투자에 있어서 6가지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배제적 선별이라는 방법인데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상품, 예를 들면 무기라든가 뭐 아니면 담배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 그러한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나 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배제적 선별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선택적 선별.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산업을 선별해서 거기에 투자하겠다. 네.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투자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게 네. 되는 거겠죠. ESG 기준에 봤을 네. 때. 세 번째 방법은 규범 기반 선별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규범 기반 선별 방법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제 ESG 관련돼서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원칙 기초에 봤을 때 최소 기준은 그렇죠. 맞추는 기업에 투자하겠다. 이 정도는 꼭 하자.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ESG 통합이라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그 수익이나 위험을 생각하는 재무 분석과 그 ESG 분석 방법을 통합해서 네. 우리가 그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어찌되건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하겠지만 그러니까 수익성하고 돈 되는 거, 돈 안 되는 거 잘 종합해서 좀 이렇게 잘 조화시키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런 네, 얘기가 네. 되겠죠. 네. 일단 다섯 번째 방법은 지속 테마 투자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뭐 그 그린 테크놀로지, 녹색 기술 같은 그런 테마를 정해서 그런 테마가 있는 기업이나 자산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사실 조금 그 차원이 다른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기업 참여 및 주주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로서 그리고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서 이러한 주주권 행사로 기업의 그 어떤 영업이나 행태에 영향을 주겠다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그 규모를 보면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배제적 선별 안 될 기업은 아닌 기업은 이제 거기 투자 안 하겠다는 그런 방법과 네 번째 그 ESG 통합 전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익이나 위험과 함께 ESG 관련된 가치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배제적 선별 그리고 ESG 통합 전략이 가장 대표적인 그 전략으로 선택이 되고 있는 걸 봐서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기업이든 돈 버는 것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 고무적인 건 환경이 기업의 어떤 이런 의결권이라든지 또 주주권 행사와 연결된다는 게 또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국내에도 이제 최근에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뭐 어떤 기업들은 ESG 경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는 기업 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 뭐 좀 우리 때만 해도 뭐 하여튼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구하려면 뭐 정치를 하고 돈 벌려면 기업하고 뭐 이런 나뉘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구분이 없이 그렇죠.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기업인들 또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환경 관련해서 또 그 자본주의가 더 그 뭐랄까 이렇게 민주주의와 또 이렇게 더 살만한 곳으로 변해가는데 도움이 될 것도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ESG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그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움직임과 관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도 우리의 미래지만 기업도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환경과 기업이 잘 조화되는 뭐 그런 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ESG는 저는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고 또 신중하고 우리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좀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최근에 가장 핫 이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에 발표한 그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서 2조 달러 간접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중심이 클린 에너지입니다. 맞습니다. 클린 에너지. 그래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 빌드백 베러 즉 국정 과제의 핵심 요소로 이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 예상 규모로 보면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렇죠. 이제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3,500억 달러를 직접 사용하고 직접 사용하고 그다음에 클린 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관련된 민간 투자에 대해서
이제 한 4천억 달러 정도의 세액공제를 지금 제공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그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플랜을 지금 세워놓고 있죠. 네. 이렇게 정부나 기업 같은 데서 이제 환경 관련 투자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주식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ES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가 2019년도 1,6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그 2배 정도 한 3,500억 달러로 더블이 됐네요. 예, 크게 늘었습니다. 예전에 그 닷컴 버블처럼 ESG도 일단은 뭐 닷컴하고는 좀 다르게 계속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가치지만 그래도 버블 현상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일부에서는 그 버블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주가를 평가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주가 수익 비율. 저희가 여러 번 뭐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어떤 주식의 가치라는 것이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주가를 갖다가 수익으로 나눈 거죠. 그렇죠. 수익으로 나눈 비율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그 주가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지수가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가 지수가 되겠는데요. 2021년 2월 현재 그 S&P 500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이 한 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클린 에너지 관련된 주식을 한 30개 정도 모은 주가 지수가 있는데요. 그 클린 에너지 관련 주가 수익 비율은 한 41배, 네. 이제 41 정도 된다고, 2배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고평가, 그러니까 수익이 잘 안 내는 기업에도 이제 투자가 몰려서 기업의 주가가 높은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정도 버블이진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ESG 관련해서 뭐 대표적인 그 자산운용 회사 블랙락 레이 핑크 회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ESG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ESG 얘기하면서 이제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한 8조 6천억 달러 정도의 자산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규모죠. 정말. 가지고 있고 사실상 또 그 투자 부분의 상당 부분을 화석연료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환경론자들로부터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세계 곳곳 뭐 알래스카도 갔다 오고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세계 곳곳을 돌면서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걸 목도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친구하고 갔는데 거기는 청정인 줄 알았는데 거기도 뭐 뿌연 연기, 스모그 있고 뭐. 네.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변화 위험이 그 투자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핑크가 왜 그 ESG에 관련돼서 좀 그 자신감을 보이냐면은 이분이 원래 그 성공한 지금 자산운용 가지면서도 70년대 모기지 채권 아시죠? 이제 주택 저당 채권 그렇죠.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거를 좀 사전에 짚어내면서 이 성공의 신화를 쓰게 됐는데 기후 변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글로벌 자본 시장을 좀 지배할 수 있는 그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온 레리 핑크가 ESG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ESG에 대해서 현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뭐 레리 핑크가 돈도 많고 그러니까 알래스카 형은 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 항상 깨끗하니까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스모그가 있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위기가 오니까 어찌 이런 생각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연일지 모르는데 그 레리 핑크가 이제 사람을 좀 잘 쓰는데 그 지속 가능한 또 경영 모델을 하나 설계하기 위해서 그 브라이언 디즈라는 사람을 지금 등용을 시켜서 좀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경제자문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워싱턴 정가와 월가 간에 뭔가 ESG에 대한 조율 작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되게 잘된 일이죠. 네. 여러모로. 네. 뭐 이렇게 어찌됐건 그 최대 자산운용사 백악관이 환경 관련해서 연결되면 뭐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볼수 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니까 뭐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환경 문제는 뭐 알래스카까지 된 거 보면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말이죠. 그래서 ESG 투자는 이제 뭐 앞으로 당연한 현실이고 집중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 환경 문제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또 기업의 역할 뭐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환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건 선진국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선진국이 그만큼 투자했고 또 환경 파괴해서 지금의 이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책임도 저는 선진국에서 주로 많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뭐 여기에 관련돼서 뭐 좋은 흐름이 있나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그 우리가 직전 방송에서 이제 그 신흥국들의 대외 부채 위기 가능성을 좀 거론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신흥국들의 그 대외 부채를 좀 재구조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구조화한다는 얘기는 부채를 좀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만기를 좀 연장시켜준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랑은 좀 별도로 좀 그린 솔루션이라는 개념이 좀 제기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대외 부채를 감경해 주는데 일부 부분에 감경해 주는데 감경해 준 금액만큼을 그 해당국 그러니까 신흥국이죠. 신흥국의 통화로 바꿔서 그 나라의 환경 보호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 옵션을 하나 주겠다는 겁니다. 네, 아주 뭐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환경 솔루션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국가가 신흥 국가가 100불이라는 이제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중에 80불은 이제 갚고 나머지 20불은 그 변제를 해주죠. 변제해주는 대신에 그 20불을 그 해당국의 통화로 바꿔서 그 나라의 이제 환경 보호에 투자하도록 한다. 네. 이런 개념이죠. 뭐 이건 오랜만에 좀 선진국다운 그런 뭐 발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투자 관련해서 그동안은 수익이 목적이었다면 투자 목적을 고려하는 그런 움직임도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금융회사건 또 비금융회사건 간에 ESG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옛날에는 뭐 돈을 위주로 좀 쫓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돈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투자 목적을 좀 고려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고무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투자 목적 고려 그리고 이제 ESG 관련해서 이제 기업의 여러 그 지배 구조라든지 분위기가 또 바뀌고 또 그리고 선진국도 이렇게 협조해서 또 개도국이나 신흥국들의 그런 부채를 탕감하면서 환경에 투자하게 하고 뭐 굉장히 그 고무적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그 탄소 배출 제로라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어떤 야심찬 계획을 얘기했는데 앞으로 좀 내다본다면은 탄소 배출 제로라는 그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행해 갈 때 그것을 벗어나서 영향받지 않는 기업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도 기업들도 그 이런 측면을 잘 고려해 가지고서 그 ESG에 대한 투자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좀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뭐 IT 새롭게 이제 IT 세상이 열릴 때 거기에 대비하지 않은 기업들이 다 도태됐던 것처럼 이제 환경 관련한 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이거는 받아들일 현실인데 누가 더 빨리 받아들이고 그 효율성과 연결시킬까 이런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ESG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예측이 될지 한번 이진수 교수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그 아까 원석이가 이야기한 대로 전체 금융 주식시장에서 그 ESG 관련 투자가 2020년대 대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제 실물 자산,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향후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원세가 말씀드린 대로 그 클린 에너지 관련돼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향후에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최근에 그 맥커리라고 우리나라에도 그 사회 간접 자본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했던 그렇죠. 민간 회사가 네, 되겠는데 그 회사에서 그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 기관 중에서 91%가 향후에 5년 동안에
그 클린 에너지 관련돼서 사회 간접 자본 실물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고요. 아까 그 김범도 아나운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없기 때문에 향후에 뭐 기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뭐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가가 이제 그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사실은 그 불확실한 면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방향은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가능하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듭니다. 어찌됐건 뭐 환경 관련 투자는 우리 미래니까 투기보다는 건전한 투자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저는 굉장히 그 희망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환경은 더 이상 뭐 피할 곳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고, 근데 뭐 정부나 이제 어느 한 분야에서만 해서도 안 되고 기업과 정부 또 민간이 잘 조화돼서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이런 뭐 블랙락 예를 보더라도 이제 환경 관련한 게 이제는 필수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어서 다행이고 또 선진국하고 또 신흥국가 간의 또 조화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연준이나 일부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그 내부 조직 내에다가 그 ESG 관련 TF를 구성할 정도로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환경은 어찌됐건 선진국이 중심이 돼서 사실은 그동안 많이 파괴 왔고요. 또 피해는 또 개발도상국이 더 많이 받고 또 우리 어떻게 나이 든 세대들이 사실 좋은 환경을 많이 무너뜨려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되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ESG 관련 그 공부를 이제 아빠 엄마들이 열심히 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또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질 테니 너무 우리를 탓하지 마라 이러면서 좀 대화를 나눌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심각하긴 하지만 또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희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로 보는 세계 경제, 오늘 ESG 투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 던져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